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여러분, 제 눈빛이 보이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구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 공부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농구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 아마도 그때 제가 농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루 종일 농구 생각만 하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순간만 간절히 기다려왔다 보니까 농구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진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니까요. 이와 비슷한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얘기할 때 이 오래된 말이 있죠. 안광지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광이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이 이 지배, 종이를 뚫는다. 이게 사실은 눈빛으로 종이를 뚫어버린다. 무슨 슈퍼맨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쏘는 게 아니라 이 독서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깊게 보면은 그 종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수학 강사님, 그분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이 종이가 뚫어질 듯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면 자세, 이런 걸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든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광이 있으면은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단 그냥 뭐 학생이나 이런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과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광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촬영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는 다 바꿀 수 있어도 안광은 못 바꾼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눈빛, 눈에서 나오는 그 힘, 카리스마.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진 찍을 때 눈에 힘줘라, 눈에 힘주라는 말을 듣는데요. 왜냐면 그러면 조금 더 이 눈이 또렷하고 힘있게 보이니까. 그렇다면 눈에서 그렇게 빛이 나고 힘이 가득 차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최선인가?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레이저 뚫듯이 뚫는 그런 집중력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낭비라고 봅니다.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정기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정은 뭐냐? 에너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정을 쓴다. 정력을 소진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연료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가 있어요. 기는 뭐냐? 여러분 몸 주변을 감싸는 이 정을 소모해서 뿜어내는 기운과 기세를 의미해요. 즉, 정력이 있어야지, 정이 있어야지 기도 있겠죠. 기가 곧 연료가 소모돼서 눈에 보이는 그 불꽃인 거예요.
연료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많은 불꽃을 태울 수 있을 거고, 정이 없는, 연료가 없는 사람은 기운이 잘 안 타겠죠. 기운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눈은 뭐냐? 눈은 예로부터 이 영의 창이자, 여러분의 영이 이 신과 교류하는 창이자 이 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눈을 통해서 기운이, 여러분에 있는 정이, 연료가 타올라서 그 기가 눈으로 뿜어져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것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즉 열망은 많지만 자신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연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연료를 성급하게 다 써버리면은 기진맥진합니다. 기진맥진. 기가 다 사라져버려요. 활활 타오르고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면은 안에 연료가 얼마나 많이 있던 쉽게 고갈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동양 철학에서는 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기를 잘 통제해서 필요한 만큼의 기만을 뿜어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더 높은 경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장신이라고 불러요. 장신. 장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갈량의 눈이다. 제갈량의 눈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제갈량의 눈이 어떨 것 같습니까? 탁 사람을 보면 레이저가 꽂히듯이 찔릴까요? 아플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맑고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맑고 깊다. 정도 가득 차고 기도 뿜어져 나오는데 기가 쓸모없이 뿜어져 나가지 않고 내면에서 고요하게 그 힘을 감추고 있는 상태. 그 힘을 감추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장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의 눈을 봐야 되냐? 이 눈빛의 안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세 가지 정, 기, 신을 얘기했고, 정은 몸의 연료, 기는 그 연료를 태워서 여러분이 뿜어내오는 그 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우라, 그리고 신, 몸, 이 세 개인데, 내 안에 연료가 많다고 해서, 열정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성급하게 써버리면은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큰 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내 안에 연료가 없으면 무엇을 태울 기운을 뿜어낼 것도 없어요. 저는 사업을 올해로 11년째 하면서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내가 열망이 가득 찼다고 해서 야 해보자 해서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밤이고 낮이고 내 모든 걸 불태우면서 하잖아요. 그럼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방 지쳐버려요. 그건 현명한 게임이 아니죠. 현명한 싸움이 아니에요. 동양의 오래된 우리의 스승들, 선배님들, 선생님들은 이걸 이미 다 알았던 거죠. 큰 일을 도모해야 될수록
이 맑고 고요해야 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의 무기가 되는 에너지, 연료를 가득 채워놔야 된다. 흔히들 사람들은 기운이 센 사람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센 사람, 눈 보면 무서운 사람, 뭔가 위압감 느껴지는 사람. 그럴 때 한번 삼국지에서 묘사하는 제갈량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갈량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딱 주변에만 서도 위압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캐릭터였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항상 들고 다니는 부채처럼 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용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래도 실제로는 이 수만리 앞에 전장터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 기운이 이 몸으로 쓸데없이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목적지를 하나로 딱 정해놓고 그곳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이 비단 어떤 곳을 보고 어떤 빛을 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운 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먼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광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3년 후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은 3년 후를 보고 있는 그 깊이가 담길 거고요.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있다면 그 깊이가 담겨 있겠죠. 반면 이 순간만을 즐겼다면, 보고 있다면, 제가 마치 학창시절에 농구를 하던 그 순간처럼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제 안의 에너지가 그 순간의 에너지로, 기운으로 다 뿜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길을 얼마나 뿜어낼지를 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활용점정.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용을 아무리 완벽하게 그린다고 해도 눈을 그리지 않으면 그 용은 완성된 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재능과 신체와 모든 환경적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도 여러분의 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용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걸 결정을 안 했다? 여러분은 아직 활용점정에서 용의 그림이 그려진 아름다운 동양화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용의 그림이 눈까지 모두 완성이 되면은 아마도 그 용은 그림을 벗어나서 본인이 원래 있던 하늘로 날아가겠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